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3절이죠. 자, 국가별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각 국가별로 우리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미국입니다. 자, 미국 민간경비원의 권한상이 나오죠. 자, 미국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첫 번째는 일반 시민으로서 누리는 광범위한 권한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일반 시민의 법적 권리를 누린다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모든 시민은 보통법 성부에서 체포, 조사, 수사, 기타 우리 법적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 일반 시민이 누리는 경찰 권한 또는 자경지 권한이 광범위하다 나와 있죠. 그리고 민간경비의 권한 형성 배경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일반 시민의 자경죄를 근거로 우리 법을 통해서 구제를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 우리 재산권에 의한 또 자기 방어는 계약법 통해서 일종의 구제가 담당한다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 주의 특별법입니다. 자, 활용해가지고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경비가 형성되는 배경, 초창기, 초기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민간경비의 권한 범위입니다. 자, 민간경비원이 경찰 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죠. 헌법상 제한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즉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경찰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공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민간 경비는 아무래도 우리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한정된 권한. 자,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헌법상의 제한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자, 타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권한은 경찰에게 법으로 인정해 주지만 민간경비는 극히 한정돼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출발점의 과정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볼 것은 여러분, 우리 빌렉의 분류입니다. 자, 우리 빌렉이 민간경비, 자, 미국입니다. 자, 미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권한이 나와 있죠. 자,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 그래서 빌렉이 분류한 세 가지 분류입니다. 자, 첫 번째 분류는 일반 시민하고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갖는 경비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민간 경비원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간 경비원들이 일반 시민과 똑같은 그런 법적 권한을 갖는다. 또 일반 시민보다 좀 더 특별한 법적 권한을 갖는 민간 경비원이죠. 자, 우리나라 따지면 청원경찰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특별한 법적 권한이 있다. 또 경찰관 신분을 갖는 민간경비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찰이 일반 낮에는 근무하고요. 그리고 근무시간 예외는 일명 파트타임 잡, 일명 부업이죠. 일반 경비 회사에 민간 경비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형태를 말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없다.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면 틀려요. 우리나라는 없고 미국 경찰이 이에 해당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렉은 세 가지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 경비원 지위를 일반 시민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갖는 민간 경비원이 있고 일반 시민보다 좀 더 특별한 권한을 갖는 민간 경비원이 있고 경찰관의 신분을 갖는 민간 경비원 세 가지 분류한 학자는 빌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비 형법상의 권리가 나오죠. 민간경비원의 실력 행사입니다. 자, 민간경비원은 재산 방어, 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나오죠. 경우와 같이 정당 목적한, 즉 정당한 목적을 위한 실력 행사는 허용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책임도 발생합니다. 특별한 권한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또는 과잉 방어 또는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타인의 권리가 침해됐죠.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 등 여러 가지 책임이 발생할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당 방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자, 일종의 방어, 즉 방어 행위를 했는데 그걸로 해서 뭔가 손해를 끼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입니다. 현재 부당한 침해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정당방위다. 그러면 정당방위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러죠. 자, 위법성이 조각된단 말은 위법성이 없다, 위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에 해당되거나 긴급피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당방위고, 자, 긴급피난입니다. 급박한 위난이 포인트예요. 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취하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보통 소개되는 것이, 자, 내가 길을 가는데 도사견이 풀려가지고 나를 물려고 뛰어온다는 이야기죠. 또 나는 급해서 옆으로 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창문을 깼다는 것은 뭔가 불법을 한 건 맞잖아요. 하지만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인정될 때는 긴급피난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자, 민간경비원의 신문 질문이 나오죠. 자, 우리 판례상 원칙입니다. 자, 민간경비원에 의해서 신문 또는 질문이죠. 일반 시민이 반드시 응답해야 될 규정은 없다고 나와 있고요. 또 묵비권 등의 권리 행사를 존중해야 되겠죠. 폭력 등이 결합된 대답을 유도하거나 그런 신문은 당연히 금지가 되겠고, 또 민간경비원이 체포 구금을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냐겠죠?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또 용의자에게 대답을 강제하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 인권 침해된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당연히 범죄 행위로 처벌될 것이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민간경비원의 수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미국에 관한 논의예요. 지금 미국의 민간경비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색의 타당성이죠. 자, 수색 자체는 실시 단계부터 구금할 만한 범죄 혐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타당성도 없는데 수색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색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수색의 허용 범위이지요. 자, 보시면 자, 일반 수색 자체는요. 자, 경찰관 협조라든가 중경찰 활동 수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경비원은 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수색하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인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간경비원의 민법상 권리입니다. 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죠. 자, 민간경비원도 일종의 우리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자, 우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간경비원의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일반 사인의 불법 똑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경비업자하고 경비원의 계약관계가 나오죠. 여기는 자, 우리 계약관계에서 경비원의 권한범위나 직위에 관한 관계입니다. 여기도 자,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에서 제공되는 경비서비스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다. 자, 미국에 관한 이런 지위에 관한 문제는 그 정도로 받으시면 되겠고, 포인트는 우리 빌렉의 분류 있죠. 자, 그 분류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민간경비원의 권한입니다. 자, 일본은 경비업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 지위입니다. 자, 권한 집행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회 공공안전을 위한다고 나와 있죠. 공공안전을 위해서 일반인에게 자, 우리 체포라든가 신문,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 민간경비원입니다. 자, 특정 의뢰인 이익이죠. 자, 그래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차이점이고, 자, 장비 사용입니다. 자, 경찰은 무기 소지가 가능하죠. 하지만 민간경비원은 무기 소지할 수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운영체제죠. 자, 경찰은 부대체제에 의한 행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민간경비원은 1대1 대응으로 범위가 한정이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임용 방법입니다. 자, 일본 경비업법에 보게 되면, 자, 우리 경비업자나 경비원은
자, 일반적 경찰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냐고 나와 있죠. 자, 반면에 자, 경찰은 엄격한 조건 기준이고 또 장기간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자, 반면에 민간경비원입니다.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자, 부적격자를 빼는 배제하는 기준으로서 나오고 있고 교육 훈련도 단기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활동 범위도 자, 경찰은 사법처리 방공활동 수준형 활동 영역으로 광역성 또 공공 영역 또는 어떤 중요 지점을 포함해서 광구면도 나와 있죠. 반면에 민간경비원은 현행범 체포나 정당방위 긴급할 등 사인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제한되고 활동 영역도 고객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사적 영역으로 제한된다고 나오고요. 자, 기계경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의 경우는 행정부 단위로 기계경비 제도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되는 거죠. 하지만 민간경비는 고객의 분포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민간경비의 지위를 일본에서는 바로 우리 경찰하고 비교관념에서 정돈해 주시고 또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제도들입니다. 또 기타 제법상 법적지위입니다. 저 제법, 다른 모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규정되는 법적지위입니다. 자, 일본의 민간경비원도 현행범 체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도 타인과 같은 지에서 보장되는 건 다 똑같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 일본의 민간경비의 지위는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지위 이상의 특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 민간경비업은 자, 우리 민간경비원은 일본의 법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자, 만약에 형사상 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똑같이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일반 사인하고 통일하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민간경비원의 권한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우리나라도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자, 우리 형사책임, 민사책임 진단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자, 우리 민간경비원도 일반 시민하고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는 사인, 즉 민간인이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똑같이 형사나 민사 책임을 진다. 자, 형사 책임에 관련된 문제는 말 그대로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자가 우리 민간경비원이 사회 질서를 깨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 책임을 묻는 것이고 따라서 형사처벌에 관한 것은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형사 책임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자, 형벌이 부과될 거란 이야기고요. 자, 또 한 가지 형사 책임이 당연히 묻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범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또 유책 행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민사 책임은 당연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은 주로 손해배상 책임이 중심이라고 받으시면 돼요.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또 책임 능력이 존재될 것이고, 또 위법행위가 발생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고의 과실, 또 행위자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도 손해 발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고 이때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비교를 잠깐 나와 있는데요. 몇 개 특징만 좀 잡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 형사책임 범죄 응보 예방인데 우리 민사책임은 손해 전보 분담이죠. 손해 부분을 전보 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고 아울러서 형사책임은 대사회적 책임이죠. 자, 근데 민사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이다. 또 형사책임은 엄격한 책임주의가 적용될 것이고 재형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그런 책임이 형사책임이에요. 민사책임은 자, 일반적 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위험책임이나 무과실책임이 원리가 인정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발생했다. 자, 고의과실 따지지 않죠. 과실이 없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 우리 보장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들이에요. 위험 책임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민사 책임이 좀 객관화된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꼭 고의가실한 주관적 요건을 따지지 않아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자, 형사 책임은 고의범위 원칙입니다. 과실범은 자, 보통 주의무 위반 서범인데 과실범은 원칙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그렇게 봐두세요. 대신 민사 책임은 고의가실 따질 필요 없다. 정확하게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 특징이고 또 형사 책임은 이미 기수의 경우 범죄가 완성된 경우죠. 이때 처벌할 것이고 미수인 경우는 범죄 실행을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죠. 이때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합니다. 민사 책임은 손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자, 재판 절차는 형사 책임은 공소권자가 즉 기소권을 가진 자가 검사만이 가지고 있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만 형사 재판은 열릴 겁니다. 민사 책임은 우리가 원고가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송 제기를 해서 합니다. 형사 사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형이나 징역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검사만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라 하는 것이에요. 자,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민간 경비업자의 법적 지위가 나오죠. 자, 우리에서 민간 경비업자 법적 지위는 현재 경비 업무가 우리 경비업법에 5가지가 나오죠. 5가지 업무들 시호신 기특입니다. 시호신 기특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가는 시설경비, 자, 호는 호송경비, 자, 신은 신변보, 그리고 기는 기계경비, 특은 특수경비죠. 현재 5가지 업무가 있고요. 자, 그걸 도급받아 영업해가는 민간 경비업자는 의제 상인이라고 보통 봅니다. 자, 상인 계좌원들 당연 상인이 있고 의제 상인이 있거든요. 자, 당연 상인은 당연히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 상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제 상인은 자, 실제 상인은 아니지만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해가는 자, 상인으로 의지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상인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의제 상인이고 현재 우리 민간 경비업자들은 의제 상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점포등 설치하고 자, 볼 때는 상인이 행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인으로 보겠다는 의제 상인입니다. 자, 그게 의제 상인 정도만 알아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나라에서 경비업자의 형사 책임하고 민사 책임이 나옵니다. 형사 책임에 관한 사람들 3년 3천 나오는데 이건 다 외울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형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양벌 규정은 여러분 의미가 뭐냐면 자, 법인의 대표자 나오죠. 자, 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이 나옵니다. 종업원. 한마디로 자, 우리 종업원이 잘못했다.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죠.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업원도 처벌받지만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법인 개인도 처벌받는다. 그래서 종업원도 처벌받지만 사장도 처벌받는다. 또 법인 같으면 이사가 잘못하면 이사도 처벌받지만 법인 자체도 처벌받는다. 이걸 둘 다 처벌받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정도만 봐두시고요. 또 경비업자의 민사 책임 나오죠. 자,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겠죠. 자, 손해배상 책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부과될 것이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에 요건이 나와 있죠. 요건 여러분들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손해 발생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입니다. 경비업법에 나온 요건이에요. 방지하지 못한 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죠. 3자에게 손을 입힌 경우입니다. 자, 손해를 방지하지 못할 때, 자, 당연히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에요. 경비를 의뢰받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손해방지를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 만약에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을 입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3자에게 발생한 손해. 여기는 일반적으로 경비 대상에게 손해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계약상 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경비원의 형사책임, 민사책임이죠.
일반 경비원은 민사청 규정은 없고 아울러서 경비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형사청 규정도 거의 없다 나와 있죠. 대신 특수경비원은 우리 국가 중요 시설을 경비한 특수경비원이고 또 무기 사용도 허용되는 그런 경비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이 쭉 나와 있네요. 자, 특수의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5천만도 있고 3년 3천도 있죠. 자, 일단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또 2년 2천, 1년 1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의 가중처벌 규정들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외울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라고. 자, 우리 민간경비원의 형법상 지위입니다. 자, 위법행위죠. 자, 민간경비원이 사인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이 범인 체포 등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형법상 체포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자,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는 5가지가 나오죠. 5가지. 그럼 이렇게 보세요. 정긴자, 승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정이 뭐죠? 정당방위. 기는 긴급비난. 자, 자는 자구행위입니다. 내가 침탈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내가 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자구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피해자 승낙이죠. 또 현행범 체포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법성이 배제, 위법성이 없어진다, 위법하지 않는다, 즉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게 봐두세요. 위법성 배제된 경우는 정긴자, 승현 여기서 5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증거 수집 활동이죠. 자,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 인정할 형사법 규정은 없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에 의해서 증거로 온용은 주장된다는 이야기죠. 증거로 주장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법정에서 제기된 이런 부분 또 당사자가 제기한 증거죠. 이럴 때는 인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원이 수집된 증거 자체만 가지고는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원의 민법상 지위입니다. 자, 경비업의 영위 자격 허가치 나오죠. 하나 기본. 자,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가 있고 또 경비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허가제죠. 자, 시도 경찰청장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경비업은 법인만이 가능할 것이고 아울러서 자,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사항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민법상의 규정 나오죠. 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나와 있죠.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자, 사단법인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사람의 단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율적인 법인은 사단법인할 것이고 사단법인은 영리사단하고 비영리사단이 나오죠. 자, 경비법인은 영리 목적을 함기 때문에 영리사단법인에 들어간다. 자, 법인 3의 감사 감독은 똑같이 주무관청이죠. 담당 관청에서 검사 감독한다. 또 법인이 목적 이해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때는 주무관청은 허가 취소 사유가 되겠죠.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경비업법상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는 경우죠. 우리 벌칙이나 과태료, 양벌 규정 등입니다. 여기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자, 경비업법상, 자, 민법상 사단법이 적용된다라도 좀 더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은 벌칙 규정, 또 과태료에 관한 문제, 양벌 규정 등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입니다.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이죠. 경비 대상에게 손해방지를 못한 경우입니다. 또한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이죠. 3자에게입니다.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지요.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그리고 또 사용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756조 내용이에요. 사용자 불법행위 책임이 나오게 됩니다. 사용자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제, 행정적 통제는 여러분 경비업자 의무가 나오고요. 자, 행정통제 나오는데 넘어가시고요. 자, 청원경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청원경찰은 일단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도 있고 민간인 신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딱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청원경찰이 공무원 신분으로 보는 근거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임용이라든가 복무 기준에 관한 거죠. 이게 국가공무원법이
일종의 준용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벌칙 규정입니다. 벌칙 규정에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잖아요. 직권남용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나오죠. 직권남용을 하게 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금고. 이 점에서 공무원을 볼 수 있다. 또 총익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죠. 하게 되면 만약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량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이죠. 자, 그래서 임용규제와 법무규제에서 공무원을 볼 수 있다. 자, 또 우리 직권남용 금지가 나오죠. 자, 직권남용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다. 또 이런 벌칙 규정에 있어서는 총체를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쟁행이 금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노동쟁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인 신분으로 보는 것은요. 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를 빼고는 청구경찰은 공무원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청구경찰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근데 구별을 해야 될 것이에요. 자, 청원경찰에 관련된 것은 자, 우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맞거든요. 손배 책임을 지는데, 자, 국가 지자체 근무한다. 자, 국가 지자체 근무하는 청구경찰 나오죠. 자, 이 경우는 바로 국가 배상 책임의 문제로 갑니다. 하지만 그 외, 국가 지자체 근무하고 있는 청구경찰 그 외죠. 외는 똑같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지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근무하는 총경찰은 죄라고 나와 있죠. 이는 국가배상 문제로 넘어간다. 자, 그리고 형사 민사 책임을 진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차이점에 관한 문제는 우리 경찰과 총경찰, 민간경비 차이점이 나오죠. 자, 일단 의미 자체는 자, 우리가 보통 경찰은 공익보호가 준 목적이잖아요. 공익보호. 총경찰은 준공익입니다. 약간 표현이 중간적이죠. 민간은 사익보호입니다. 자, 우리 경찰은 신임교육이 34주가 나오죠. 총경찰은 신임 실무교육은 2주, 임용 후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입니다. 자, 민간경비원은 신임교육은 일반경비원은 24시간, 특수는 88시간이죠. 자,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은 올 4시간, 특수경비원은 올 6시간이 그 차이가 있다. 자, 경찰 공무원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입니다. 자, 총경찰은 민간인이죠. 자, 18세 이상이고 60세 미치면 60세 넘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민간경비원은 18세 이상이면 다 된다. 자, 보수에 관한 문제는 경찰은 경찰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고, 자, 총경찰의 보수 문제는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민간경비는 어차피 조정하고 자유 것이고, 자, 우리 복제입니다. 오시죠? 자, 우리 경찰의 복제는 행정안전부 부령으로 정합니다. 총경찰은 총원경찰법에 나오고요.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나옵니다. 자, 지역 자체는 경찰은 구역이 넓죠. 총경찰은 지정되는 구역이고, 민간경비는 계약이 지정한 구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경직법에 나오는 2조 업무고요. 총경찰 3조에 나와 있는 업무죠. 자, 총경찰 여러분, 자, 배치 결정을 받았죠? 그럼 거기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경찰 특징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우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좀 중간적 성격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경비업법에 와서 시설경비 나오죠? 자, 시설경비입니다. 또 호성경비죠? 현금, 유가증권 전부 다 호성경비. 또 신변보호입니다. 자, 기경비죠. 자, 기경비에 관한 문제는 자, 표현을 잠깐 보시면 우리 기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있겠죠. 감지 송신된 정보입니다. 자, 시설 외 장소에 관제시설 기기로 수신한다 나와 있죠. 한 가지 점들 우리가 범죄가 발생했다. 그럼 업소에서 벨을 누르잖아요. 그럼 설치해서 그 시설 외장소에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연답이 세콤이 출동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연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 외장소에 설치된 관제시설 기기를 수신해 가지고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게
기경비 업무이다. 자, 다음에 특수경비 업무가 나오죠. 자,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여기는 자, 우리 시오신 기특이잖아요. 자, 중요 시설이죠. 자, 국가 중요 시설 등에 대해서 일종의 경비 등하는 것이 특수경비다. 자, 경찰은 무기 사용 가능할 것이고 총경찰도 근무 제한에서는 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경비는 무기 사용 못하죠. 특수경비는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자, 배상 문제, 경찰에 같은 경우는 국가 배상 문제가 갈 것이고 총경찰은 청원주가 배상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우리 민간경비는 경비업자가 배상하는 문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 규제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규제 필요성은 당연히 이제 민간경비가 인권 침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비업무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는데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경비지도사 감독권한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현재 우리 민간 경비업은 허가주의죠. 시도경찰청 허가권 또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다. 자, 두 개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치안 여건의 변화나 방법 실태 나와 있죠. 자, 우리 범죄 형태가 다양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또 민영교도소 설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영교도소 아가페 민영교도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설치가 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범죄 형태 다양한 것은 여러분 당연히 가정 파괴범이 증가하고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현재 다양화된 범죄입니다. 또 사이버 범죄가 증가되고 있죠. 이런 것. 또 강도 살인 범죄가 지능화, 전문화, 흉폭화 또는 조직화, 저연령화가 되고 있고요. 또 경제범죄 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범죄든가 애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범죄가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즉 노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신종범죄, 청소년 문제 나오죠. 자, 이것도 특징. 자, 청소년 범죄 특징은 아마 흉포화가 되고 있고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죠. 그래서 범죄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다. 자,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1년 시험에는 높아지는 추세 틀리게 나왔었죠. 이런 거. 또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데 감소한다면 틀렸겠죠. 자, 이것이 당연히 현대 우리 범죄 다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 민영교도소죠. 경기도 이호주에 있는 아가페 소망교도소입니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수사장비 현대화가 나옵니다. 자, 첨단 과학 수사기법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갈수록 수사기법은 과학화되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뭐 CCTV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자, 여러분들 보통 많이 들어보셨던 뉴스 보면 휴대폰 같은 것도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 전부 다 복원을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와 있다. 또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 등 이런 것들 또 우리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몽타주 활용 수사 또 윤적, 족은 발, 윤적은 우리 차 바퀴 같은 거요. 이런 검색 시스템 또 유전자 감식 시스템 나오죠.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 사용자 중심이죠. 우리 범죄연구원 시스템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 역할 방범 실태 나오죠. 자, 방범경찰의 임무, 법적 근거입니다. 자, 방범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순찰이라든가 또 불신검문이죠. 불신자에 대해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등을 해가는 것. 또 경찰 방문, 또 방범 진단이 나오죠. 자, 밑에 나오니까 법规이고요. 방범 상담, 방범 홍보, 방범 단속 등입니다. 자, 경찰 방문은 자, 우리 그 관할경내에 있는 가정상가 방문해가지고 청소년 선도, 또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정약자 보호활동을 하는 것을 말할 것이고, 자, 방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어적인 문제, 자, 관내 주택이나 고층 또는 금융기관 등 또는 현금 다액 취급업소 또는 상가, 또 여성 운영업소 등 이런 데를 말 그대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 안전설비 설치 상황 또 자위 방법 역량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방범 진단 활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 임무하고 사무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경찰법 전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쭉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찰 방법 활동에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나오죠. 자, 우리 뭐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등등이 있다 정도로만 봐두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건 여러분 이 대목이죠. 자, 우리 경찰이 범죄 예방 능력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논의입니다. 요인. 자, 첫 번째입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또 장비가 노후화됐다. 이런 것. 또 우리 경찰관이 아무래도 근무 기피 현상이 있다. 이런 문제. 또 일반적 주민의 이해 부족도 하나의 한계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경찰 1인이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것. 또 타 부처하고 업무 협조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경찰의 예방 능력의 한계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우리 18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경찰의 의사 결정 구조입니다. 자,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수평적이다. 이것은 예방 능력의 한계 요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게 나온 지문이 있어요.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적인 구조에 따라서 예방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력 장비라든가 기피 현상 또는 여러 가지 업무 협조가 과중되는 것 등등이 한계 요인으로 등장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 하나 여러분들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민간경비 개관에 관한 테마는 이렇게 모두 정리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에 관한 개관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테마는 민간경비의 조직하고 원리가 있죠. 자, 그 부분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